미선아, 이번 달에도 돈 좀 보내줄 수 있지? 내 엄마 병원비가 또 올랐어.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선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그 너머로 엔서울타워가 불빛을 반짝였다. 그녀는 28살,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달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 가족은 시골에 사는 부모님과 동생 미준, 그리고 할머니였다. 그들은 미선을 돼지 저금통처럼 여겼다.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내 쓰는 감정 없는 통장처럼.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녀와 동생 미준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돌아온 몸은 피곤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성으로서, 게다가 레즈비언으로서 그녀의 삶은 더 힘들었다. 가족에게는 아직 커밍아웃하지 못했다.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날 저녁, 미선은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 들렀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자 카페는 홍대 근처에 위치한 작은 곳으로 K&D 음악이 흘러나오고 젊은이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다. 그녀가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카운터 뒤에서 일하는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평소처럼 아메리카노요. 그 여자는 미연이었다. 26살, 카페 알바생으로 일하며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 미선은 최근 이 카페를 자주 찾게 된 이유가 미연 때문이었다. 미연의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말투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네, 부탁해요. 미선이 대답했다. 미연은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선은 순간 멈칫했다. 누군가 자신의 피로를 알아주는 게 오랜만이었다. 그냥 가족 일 때문에요.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은 때론 가장 가까운 적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미선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미연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상경의 미술대학을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의 지역 격차와 젊은이들의 고군분투를 반영했다. 그날 이후 미선과 미연의 만남은 잦아졌다. 카페에서 시작된 대화는 산책으로, 산책은 데이트로 이어졌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한강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K-드라마처럼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다. 미선은 미연에게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털어놓았다. 나 여자를 좋아해. 가족은 모르지만 미연은 놀라지 않았다. 나도 그래? 처음부터 당신에게 끌렸어. 그 고백은 둘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금기시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선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갑작스레 방문한 것이다. 미선은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다. 부모님은 미선의 원룸을 보며 이렇게 좁은 데서 사냐? 돈은 다 어디다 쓰냐? 라고 타박했다. 동생 미주는 언니, 이번에 차 사줄 수 있지? 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미선은 속으로 울었다. 그녀의 통장은 이미 바닥이었다. 미연과의 데이트 비용, 그리고 가족 송금으로. 그날 밤, 미선은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연아, 나 힘들어. 가족이 나를 돈줄로만 봐. 이 미연은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나도 내 곁에 있을게. 그 말은 미선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가족이 머무는 동안 미선의 핸드폰에 미연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밤 우리 만나자. 사랑해. 아버지가 그 메시지를 보았다. 이게 뭐야? 미연. 여자 이름이잖아. 너 설마?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미선은 얼어붙었다.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너 미쳤어.
그런 더러운 짓을 해. 어머니가 울며 소리쳤다. 동생 미주는 언니 때문에 가족 망신이야. 라고 비난했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 집을 나왔다.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걷다 미연의 카페로 갔다. 미연은 미선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미선아. 우리가 함께 할게. 그 포옹은 미선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죄가 되었다. 하지만 미연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미선은 미연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피신했다. 미연의 방은 미술 도구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한국 전통 무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여기서 지내. 내가 지켜줄게. 미연이 말했다. 미선은 고마워하며 머물렀다. 둘은 함께 요리를 하고 케이팝을 들으며 밤을 보냈다. 미선의 마음은 점점 안정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아버지의 전화가 매일 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 더러운 관계 끊고 미선은 무시했다. 대신 미연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미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가족 때문에 고통받았어. 부산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았지? 대학 오면서 자유를 찾았어.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차별을 드러냈다. 미선은 공감했다. 나도 그래? 회사에서조차 숨겨야 해. 승진도 어렵고 둘의 사랑은 그런 아픔 속에서 더 강해졌다. 주말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내려 제주 올레길을 걷다. 바다를 보며 키스를 나눴다. 영원히 함께하자. 미연이 속삭였다. 그 순간은 로맨틱했다.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과 도라르방이 배경이 된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자연과 조화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미선의 가족이 그녀의 직장을 알아내 방문했다. 회사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다. 우리 딸이 이상한 짓을 해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미선은 창피함에 사표를 제출했다. 실업자가 된 그녀는 절망했다. 미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해? 미연은 내가 일자리 알아봐 줄게. 카페에서 같이 일하자라고 제안했다. 미선은 수락했다. 카페 알바로 시작한 새 사무소님들 사이에서 미연과 눈빛을 주고받는 게 행복했다. 그런데 미준, 동생이 나타났다. 언니, 돈 좀 빌려줘. 사업이 망했어. 미선은 거절했다. 이제 그만해. 나도 내 삶이 있어. 미주는 화를 내며 너 때문에 가족이 파탄났어. 그 여자랑 헤어져. 라고 소리쳤다. 미선은 동생을 쫓아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선의 통장에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 가족이 그녀의 카드를 몰래 사용한 흔적. 이게 뭐야? 미선은 은행에 문의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아버지가 그녀의 돈을 빼내 사업에 썼다. 돼지 저금통처럼 여긴 게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미선은 충격받았다. 미연아, 가족이 나를 속였어. 미연은 안아주며 이제 깨달았네. 내가 강해져야 해. 둘은 함께 은행에 갔다.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준비했다. 한국의 가족법은 복잡했지만 미선은 싸우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미연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밤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너 없인 못 살아. 이 미선이 말했다. 미연은 나도 하라고 답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미선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아버지가 탓했다. 미선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한국 문화에서 가족은 절대적이었다. 효도라는 단어가 그녀를 괴롭혔다. 미연은 가봐. 하지만 내 자신을 잃지 마라고 조언했다. 미선은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미선아, 미안해. 내 아버지가 우라고 속삭였다. 미선은 울었다. 어머니의 고백, 아버지가 돈을 착취한 진실. 미선은 용서할 수 없었다. 엄마, 이제 나 혼자 살게. 그녀는 돌아왔다. 미연과 함께한 밤,
둘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선이 물었다. 미연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시선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었다. 미선의 소송이 시작되었다. 변호사는 가족 착취 증거가 충분해요 라고 말했다. 은행 거래 내역이 핵심이었다. 그 내역은 아버지가 미선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기록을 보여주었다. 미선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저는 가족의 돼지 저금통이 아니에요. 제 삶이 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소송은 드물었지만 젊은 세대의 변화가 느껴졌다. 미연은 미선을 지지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법정 밖에서 기다리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미준이 미연의 카페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언니를 빼앗지 마.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미연은 침착하게 저긴 내가 끼어들 곳 아니야 라고 말했다. 미준은 물건을 던지며 나갔다. 그 사건으로 미연의 카페는 일시 문을 닫았다. 미안해. 내 탓이야. 미선이 사과했다. 미연은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지. 둘은 위기를 함께 이겨냈다. 주말에 경주로 여행을 갔다. 불국사에서 기도를 올렸다. 우리 사랑이 영원하길 미선이 빌었다. 한국의 역사적 유적 속에서 그들의 로맨스는 더 깊어졌다. 미연은 그림을 그리며 미선을 표현했다. 내 눈빛이 제일 아름다워. 미선은 감동받았다. 그러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준이 미선의 과거 연인을 찾아내 소문을 퍼뜨렸다. 미선 언니는 레즈비언이야.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미선의 옛 동료들이 피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미선은 절망했다. 미연도 영향을 받았다. 미술대학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미연이 울었다. 미선은 포기하지 마. 싸우자라고 격려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 미선은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잘못했어. 용서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선은 엄마도 방관했잖아 라고 대꾸했다. 어머니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상처는 깊었다. 미선은 돌아와 미연에게 털어놓았다. 가족이 나를 배신했어. 미연은 이제 내 가족은 나야 라고 위로했다. 둘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미연의 부모가 부산에서 올라왔다. 우리 딸이 왜 여자랑? 미연의 아버지가 화를 냈다. 미연은 사랑이에요.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는 집으로 돌아와 라고 강요했다. 미연은 거부했다. 미선 없인 안 돼요. 부모는 떠났다. 미연은 울며 미선에게 매달렸다. 나 버리지 마. 그날 밤 둘은 인사동에서 산책했다. 전통시장의 불빛 속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우리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야. 미선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미선의 소송이 패소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가 증인을 매수한 듯 했다. 어떻게 해? 미선이 물었다. 미연은 진실이 이길 거야 라고 믿었다. 갈등의 정점에서 미선은 은행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새로운 발견, 미준이 그녀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이게 진실이야. 미선은 변호사에게 알렸다. 소송은 반전되었다. 법정에서 미준이 증언대에 섰다. 언니, 미안해. 이 미준의 고백은 가족의 배신을 드러냈다. 판사는 미선의 승리를 선언했다. 가족이라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미선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미연과 함께한 밤, 둘은 서로를 안으며 이제 새 시작이야 라고 약속했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는 계절에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승소 후, 미선은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되었다. 여기선 나를 받아줘. 미선이 미연에게 말했다. 미연은 미술 전시회를 준비했다. 내가 영감이야. 그녀의 작품은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이야기를 담았다.
전시회에서 미선은 미연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지만 둘은 개의치 않았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미선아, 용서해 줄 수 있니? 미선은 시간이 필요해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미연을 만나 우리 딸을 잘 부탁해 그라고 말했다. 미연은 놀랐지만 네, 사랑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서서히 변하는 신호였다. 둘의 로맨스는 깊어졌다. 여름에 강원도로 여행 갔다. 설악산에서 등산하며 내가 내 산이야 미선이 장난쳤다. 미연은 웃으며 키스했다. 자연 속에서 자유로웠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하철에서 손을 잡다 욕을 들었다. 더러운 년들, 미선은 화가 났지만 미연이 무시해. 우리 사랑이 중요해라고 달랬다. 배신의 여파가 왔다. 미준이 복수로 미선의 은행 계좌를 해킹하려 했다. 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메시지가 왔다. 미선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미준의 범죄가 드러났다. 가족이 왜 이렇게? 미선은 울었다. 미연은 이제 끝나. 내가 이겼어. 둘은 함께 이겨냈다. 가을에 부산으로 갔다. 미연의 고향에서 부모를 만났다. 미연의 부모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미선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미연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 만남은 인상적이었다. 해운대 바다에서 산책하며 우리 가족이 돼 미선이 제안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에 서울 거리를 걸었다. 명동의 불빛 속에서 선물을 주고받았다. 영원히 사랑해, 미연이 말했다. 미선은 감격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소식이 왔다. 사업 망해서 파산했어. 미선은 도울지 고민했다. 인간적으로 미연은 내가 결정해 이라고 말했다. 미선은 아버지를 만났다. 돈은 안 줄게. 하지만 용서할게. 아버지는 울었다. 미안하다. 미선아, 그 화해는 인문적이었다. 한국의 용서 문화가 빛났다. 미선은 돌아와 미연에게 지제 자유로워라고 말했다. 둘의 사랑은 성숙해졌다. 미연의 전시회가 성공했다. 내 덕분이야. 미선은 우리 덕분이라고 답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보았다. 새해가 밝았다. 미선과 미연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결혼하자. 해외에서 미선이 제안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꿈이었다. 미연은 좋아. 캐나다로 가자. 이 둘은 준비했다. 비자를 신청하고 저축했다. 하지만 장애물이 왔다. 미선의 회사에서 차별이 시작되었다. 레즈비언이라 승진 안 돼. 이 상사가 말했다. 미선은 항의했다. 이건 불공평해요. 소송을 준비했다. 미연은 지지했다. 내가 오라.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구호를 외쳤다. 한국의 LGBT 운동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들은 앞장섰다. 가족의 변화가 왔다. 미준이 사과하러 왔다. 언니, 잘못했어. 미선은 용서했다. 다시 시작하자. 미준은 미연을 받아들였다. 형수님 예 장난스럽게 불렀다. 둘의 로맨스는 절정에 달했다. 봄에 일본으로 여행 갔다. 교토의 사원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내가 내 운명이야. 미선이 말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왔다. 미연이 병에 걸렸다. 암 초기야. 미선은 충격받았다. 치료받자. 함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미선은 일과 병원을 오갔다. 포기하지 마. 미연을 격려했다. 치료 과정에서 사랑이 깊어졌다. 병실에서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우리처럼 로맨틱해. 미연이 말했다. 미선은 더 로맨틱할게. 회복 후 둘은 더 강해졌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미연이 말했다. 여름에 캐나다로 갔다. 토론토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아이도 둘은 말했다. 한국 가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어머니는 울며 축하해 말했다. 그 결혼은 인문적 승리였다. 귀국 후 새 삶을 시작했다. 미선은 창업했다. LGBT 앱 개발. 미연은 미술교사가 되었다. 우리 꿈이 이뤄졌어. 사회 변화에 기여했다. 강연에서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영감을 받았다. 가족과 재회했다. 추석에 시골로 갔다. 미연을 데리고. 환영해 아버지가 말했다. 한식 만찬에서 웃음이 피어났다. 둘의 사랑은 영원했다. 겨울에 눈 내리는 서울에서 사랑의 브라고 속삭였다. 수년 후 미선과 미연은 행복했다. 아이를 입양했다. 우리 가족이야. 한국 사회가 변해 동성 부부가 인정받기 시작했다. 과거의 아픔은 교훈이 되었다. 거래 내역이 진실을 보여줬듯 사랑도 진실이야, 미선이 말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의 레즈비언 커플로서 인문적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은 자유야.